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5페이지 갑오개혁 근대 국가의 틀을 세우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은 일단 크게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개혁과 2차 개혁, 3차 개혁 그 사이사이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과 내일 수업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 자, 군국기무처의 성격은 비상권력기구입니다. 비상권력기구. 그러다 보니까 국왕의 결재, 즉 고종의 결재는 형식적이게 되고 조선의 권력의 중심은 고종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개화파에게 있다. 그런데 이 개화파는 자신들의 힘으로 아니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죠. 어떤 비판? 자신들의 힘으로 집권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도움?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근대 국가의 틀을 세우게 되었다. 그 핵심 기구는 어떤 기구? 군국기무처다. 자, 그렇다면 군국기무처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부 기구를 근대적인 행정체제로 개편했다. 정부 기구를 근대적인 행정체제로 개편했다. 두 번째, 국내부를 설치했다. 국내부. 이게 어떤 거냐? 왕실 사무, 즉 고종과 명성황후와 관련된 왕실 사무를 담당했다. 이게 무엇인가? 왕실과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제 분리시켰다. 즉 고종의 힘을 더 주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고종의 힘을 빼는 거죠. 분리시켰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과거제가 폐지됐다. 즉 옛날에 공자님, 맹자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는 이제 과거에 급제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거? 국문, 산술, 외국의 사정 등 근대적 지식과 실무 능력이 이제 기준이 되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외국어 잘하면 관리로 선발될 수 있었다. 가장 획기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신분제 철폐입니다. 신분제 철폐. 자, 4번 해드릴게요. 자, 신분제 철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조선은 아무래도 신분제 국가인데 계급제 사회인데 이제 군국기무처가 이걸 철폐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갑신정변 자기네들이 어디 급진개혁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에서 주장한 신분개혁론과 동학농민군이 신분개혁 요구를 받아들였죠. 전주 화약을 통해서 집광소를 설치했고 동학의 기본 뿌리가 뭐다? 평등이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군국기무처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뭐다? 신분제를 철폐한 것이다. 이해됐죠? 그리고 공노비, 사노비를 모두 혁파했다. 그리고 노비 매매를 금지했다. 그리고 오래된 관습으로 남아있던 조혼제도, 어린 아이들을 빨리 결혼시키는 제도를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 재혼하는 겁니다. 과부의 재가도 허용했다. 즉 이렇게 군국기무처가 했던 일들이 있고 보시면 3번부터 6번까지 물론 1, 2번도 중요한데 3번부터 6번까지가 1차 개혁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3번부터 6번까지가 갑오개혁 1차 개혁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일본의 내정 간섭입니다. 자, 일본이 동학농민군의 반란을, 자기들 입장이겠죠. 반란을 진압하겠다라고 해서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청나라 군대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민군이 전주 화약을 맺고 다시 일터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자. 명분이 사라졌는데
일본군과 청군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조선에 버티면서 이제 터진 게 뭐다? 청일전쟁이다. 자, 청일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일본이 이제 승리를 확신합니다. 누가?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섭을 이제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고종에게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했다.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했다. 14개조에 대해서 용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고종은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그래서 청나라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라. 자, 처음에 조선하고 맺었던 강화도 조약에서 제1조가 뭐였다고요?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었다? 일본의 숨은 의도는 청나라에 대한 관계를 끊어야 차후에 우리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식민지화할 때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의도가 있었죠. 청일전쟁에서 이제 확고히 승기를 잡으니까 고종에게 이제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해가지고 청나라의 의존을 이제는 끊어버려라. 확실하게 정리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던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귀국한 박영효. 왜 일본으로 도망갔을까요? 갑신정변이 실패했기 때문에 잠시 몸을 일본으로 피신했겠죠. 이제 조선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일본 우위에 있는 이제 상황을 박영효가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귀국을 해요. 자, 개혁에 참여하면서 내각제를 전격 실시했다. 자, 이제는 군국 기무처를 이제 폐지하고 내각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내각제 꼭 기억해 주세요. 누가? 박영효가 내각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게 2차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전국을 23부 체제로 개편했다. 즉 지방제도를 개편했다. 지방제도를 개편했다. 팔도를 23부 체제로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이런 전국 팔도를 23부 체제로 개편했고 또 경찰제도, 사법제도, 근대교육제도 등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2차 개혁의 내용은 뭐다? 지방제도를 개편했다. 그리고 우편, 경찰, 사법, 교육 제도를 마련했다. 이게 갑오개혁 2차 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아쉬운 게 있죠.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 이런 개혁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뭐였다? 일본이 개입을 했다. 일본의 의지대로, 일본의 하라는 대로 아무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율적인 개혁은 아니었다. 일본의 간섭이 심한 개혁이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삼국 간섭. 자, 삼국 간섭은 뭐냐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청나라가 이겼죠. 자, 전쟁 승리국입니다. 당연히 패한 나라에 대해서 이래저래 요구할 게 많았겠죠. 일단 전쟁 배상금 내놔. 그리고 일본은 청나라에 대해서 땅도 내놔 한 겁니다. 땅, 어떤 땅? 야오둥 반도에 대해서 전쟁 승리에 대한 대가를 얻어냅니다. 자, 이때 어떤 나라가 시기 질투합니까? 러시아. 러시아가 일본이 그 청나라 지역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얻은 야오둥 반도를 다시 반환시키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두 나라를 더 끌어들입니다. 어떤 나라를? 자,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이 획득한 야오둥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압력을 넣은 겁니다. 이를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자,
정리해 줄게요. 일본은 삼국 간섭 때문에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동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당시 일본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 나라에 비해서. 자, 이것을 본 겁니다. 누가? 고종이. 그리고 명성황후가 러시아 정말 힘이 세구나. 안 그래도 일본 꼴보기 싫었는데 일본을 견제할 러시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친러 정책을 펴니다. 자, 왜 폈을까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권은 누구하고 가깝다? 일본하고 가깝다. 또 그리고 고종의 힘이 그렇게 미치지 못했다.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러시아 세력과 힘을 합쳐서 왕권을 회복하고 개화 정권을 접목하겠다. 즉 일본을 발로 뻥 차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누구를?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싶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그 모든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명성황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을미년도에 명성황후를 시해해 버린 겁니다. 조선의 국모가 살고 있는 궁궐에 들어가서 한나라의 국모를 시해해 버린 겁니다. 고종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겠죠.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그래서 누구로?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다. 이를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즉 고종이 경복궁을 탈출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를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자, 을미사병과 이제 3차 개혁 뭐가 있냐? 양력을 사용하고 단발령을 이제 시행한 게 있거든요. 자, 이게 3차 개혁인데 봅시다. 양력을 사용하고 단발령을 시행했다. 이게 3차 개혁에 대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양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발령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은 손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다. 이게 당시 마인드였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야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조선의 국모가 일본 놈들에 의해서 시해 당한 상태에서 또 뭐까지 단발령까지 이제 내각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분노의 타겟은 어디?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일 의병이 일어나게 되고 이 틈을 타서 고종은 이제 일본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일본의 지원을 받은 개화 정권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나라의 국왕인 고종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갑오개혁은 크게 1차, 2차, 3차 개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일단 1차 개혁은 군국 기무처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분제를 폐지하고 공사 노비제를 혁파하고 노비 매매를 금지, 그리고 조혼 제도를 금지했으며 마지막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갑오개혁 1차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개혁은 박영효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조선으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실시하면서 1번 지방 제도를 즉 전국에 있는 팔도를 23부 체제로 이제 개편하고 두 번째 우편, 경찰, 사법, 교육 제도를 만연한 갑오개혁 2차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즉 2차 개혁에 대해서는 뭐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개혁한 게 아니라 일본이 이제 아무래도 일본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율적인 개혁은 아니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3차 개혁은 뭐냐? 일단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랴오동 반도를 이제는 전쟁 전리품으로 받았어요. 이를 러시아가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압박합니다. 그 압박에 굴복해서 일본은 다시 청나라에게 랴오동 반도를 반환하죠. 즉 이것을 본 고종과 명성 황후가 일본을 견제할 나라는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이를 이제 일본이 모든 배경에는 누가 있다? 명성황후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복궁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각에서는 어떤 거? 자, 3차 개혁이죠. 양력, 오늘날의 양력을 사용하고 단발령을 시행합니다. 당연히 백성 입장에서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거 플러스 단발령 이것으로 인해서 극도로 분노했고 이는 곧 항일 의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틈을 타서 고종은 아관 파천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3차 개혁 내용까지 1차, 2차, 3차 내용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